눈바람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이런 날씨에는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날리는 눈분이던 도로 위에 차가 한 대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차 어딘가 수상합니다. 차주가 술에 취한 사람인 걸까요? 자꾸 비틀거리며 차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무슨 일인지 차가 멈춰버리고 마는데요. 이때 뒤를 따라오던 차에서 남자가 내려 앞차로 다가갑니다. 차주는 벌벌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요. 그날 도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인 오스카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스카라고 합니다. 저는 가구 제조 및 유통을 하는 기업의 오너입니다. 전부 제 손으로 이뤄낸 것은 아니에요. 작은 가게에서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아버지시고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오너 자리에 앉게 되었죠. 제가 수완이 좋다는 것을 알아보신 아버지께서 제게 회사를 넘기신 지도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 경영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달리니 회사 주가가 마구 올라갔고 해외까지 진출하게 됐죠. 안정 궤도에 올라서 제가 더 이상 전만큼 분투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을 무렵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사실 이 순간이 제가 일을 미친 듯이 빠르게 하게 만든 원동력이었죠. 저는 사업가 기질이 타고났지만 동시에 모험가 기질도 타고났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특기는 비즈니스, 취미는 모험이었죠. 저는 레저를 사랑합니다. 얼른 등산하고 스키 타고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낚시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했었죠. 물론 비즈니스에 박차를 가할 때도 종종 운동을 다녔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죠. 런던 인근이 아닌 전 세계를 누비고 싶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에 가서 평소에 하던 일,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등산 등을 말입니다. 당장 세계 일주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일단 저는 루마니아로 향했습니다. 같은 유럽이어도 제가 살던 서유럽, 영국과는 꽤 떨어져 있는 나라라 그런지 이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서 좋았습니다. 평범하게 관광을 마친 뒤 제가 찾은 곳은 산이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유명한 산은 부체지 산인데 여름에는 선선해서 하이킹하기 좋고 겨울에는 스키 타기에 좋아 여행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하지만 제가 간 산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유명 관광지 위주로 다니며 사람 구경 많이 했으니 이제는 저 혼자 다니며 자연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산에 가기 전에 저는 시내에서 차를 빌렸고 루마니아에서도 아는 사람들만 아는 등산 명산을 찾아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적당한 곳에 주차를 한 뒤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 쌓인 산만큼 아름다운 게 또 있을까 싶었어요. 자연의 광활함에 압도된 저는 한참 산을 바라보고 있다가 등산 장비를 착용하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등산로에 저 말고는 아무도 없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산세가 험해서 그렇게 추운데도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러다가 잠깐 쉬면 금세 추워지게 됐다 싶어 하산을 결정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등산보다 하산이 더 힘들죠. 특히 산이 험준하기까지 해서 조심히 내려갔지만 결국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겨울이어서 옷이 두꺼웠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아래가 찢어져 속살이 긁혔더군요. 설상가상으로 머리도 나무에 부딪히는 바람에 눈앞에 별이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푹신한 모자를 써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제 상황 자체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가 떨어지면서 낸 쿵 소리 때문인지 뭔지 야생동물의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얼른 정신 차리고 내려가려고 몸을 일으켰지만 결국 그 녀석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 끝에 가까운 회색의 털을 가진 커다란 늑대와 말이죠. 늑대는 보통 산에 살아도 산에 있는 평원을 누빌 텐데 왜 그런 곳에서 마주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늑대였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참 공교롭게도 그 녀석은 다 큰 수컷 늑대 중에서도 특히 더 큰 늑대처럼 보였습니다. 제 키가 180cm인데 저보다 더 커 보였거든요. 야생에서 맹수를 만난 건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곧장 따라잡혀 봉변을 당할 것 같았고 저는 이미 부상을 당한 마당이었습니다. 게다가 산을 아무렇게나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급하다고 그냥 몸을 굴렸다가는 아래로 떨어지면서 숨이 끊어지고 말 것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제가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저 나이프와 구명신호용 총이었죠. 그것들 덕분에 그나마 어렵게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위력적인 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쏘면 어떻게든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어요. 늑대를 흥분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늑대는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리더니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오지마. 저는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고 탄약 대신 발사된 폭죽이 늑대를 향했습니다. 제법 근거리에서 빠르고 뜨거운 것을 맞게 되니 꽤 아팠나 봅니다. 늑대는 아까보다 더 사나워져서 저를 진짜로 죽일 기세로 덤벼들더군요. 늑대의 스피드가 워낙 빨라 저는 덮쳐오는 늑대에게 깔려버렸습니다. 늑대를 밀어내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늑대가 제 손을 세게 깨물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죠. 느껴온 적 없는 수준의 고통이었거든요. 늑대는 놓아주지 않고 몇 차례나 더 잘근거렸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진 저는 총을 몇 발 더 쐈고 온전한 오른손을 사용해 주머니에 있던 나이프를 꺼내 녀석을 마구잡이로 찔러댔죠. 나이프가 그런대로 길어서 녀석에게 타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찔러대기를 반복하니 녀석도 주춤했습니다. 그때 눈을 향해 총을 쏴서 명중시키니 녀석이 고통스러워하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칼부림을 하고 총을 쏴댔습니다. 숨통이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늑대도 더 이상 저를 해치거나 따라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되자 곧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일으켜 도망을 쳤죠. 급박해 미칠 지경이었지만 조심히 내려가야 했습니다. 뭐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갑자기 눈까지 내리더군요. 그것도 얌전한 눈이 아니라 눈바람이요. 빠르게 내려서 시야를 방해하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저는 제 차로 가서 곧장 시동을 걸었습니다. 망가진 손을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당장 병원으로 가려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죠. 한 손으로 운전하는데 고통이 커서 정신 지탱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고요. 게다가 날리는 눈 때문에 시야도 확보가 안 됐죠. 그래서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차선을 자꾸 벗어나며 비틀비틀거렸죠. 누가 보면 술 취해서 운전하는 중이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가드레일에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멘탈이 터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떨고 있을 수만은 없는 터라 어떻게든 다시 운전을 하던지 누구에게라도 연락을 취해야 했죠. 휴대폰을 짚는 순간 똑똑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차창을 두드린 거였는데요. 그 순간에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감이 몰려와 얼른 창문을 내렸습니다. 웬 동양인 남자였죠. 저는 후회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험상궂게 생겼었거든요. 제가 운전을 이상하게 해서 욕을 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갈취하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많이 다쳤습니까? 좀 보죠. 저는 남자에 의해 그의 차로 옮겨졌습니다. 남자는 제 손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트렁크에서 뭔가를 가져왔는데 큼직한 생수통들이었죠. 창밖으로 손을 빼게 하더니 생수통 2병을 쏟아붓더랍니다. 그리고 곧장 차에 올라탄 남자는 제 손을 붕대로 감아주었지만 제가 봐도 제 손이 처참해서 회생이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어떻게든 응급처치를 하고 남자는 빠르게 달려서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줬습니다. 그는 저희 보호자를 자처하며 계속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 병원에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는데 절단 수술이었습니다. 어차피 살릴 수가 없는 손이었거든요. 산에서 내려올 때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마음의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왼손을 잃어버렸죠. 그래도 목숨을 지켰으니 됐습니다. 손을 잃어 절망적인 것보다 저를 살려준 남자에게 감사한 마음이 너무 컸죠. 그는 한국에서 온 남자였어요. 저와 동명배였고 이름은 영훈이었죠. 저는 영훈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는 꼭 갚겠다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영훈은 별말 없었습니다. 대신 저에게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순순히 연락처를 주었고 며칠 뒤 영국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영훈은 떠나기 전에 한번 만나자고 해서 공항이 있는 부쿠레슈티의 한 식당에서 약속을 잡았죠. 식사를 주문하기도 전에 영훈이 제게 웬 상자를 건네는 겁니다. 열어보니 뭐가 들어있었는 줄 아세요? 바로 의수였습니다. 영훈은 의수 의적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쩐지 병원에 있는 동안 제 팔목을 잡아보거나 오른손을 만져보더니 제 오른손과 거의 똑같은 크기와 생김새의 의수를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딱히 개의치 않고 왼손이 없는 채로 다닐 작정이었지만 영훈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매일 같이 끼고 다닙니다. 딱 잘 때만 빼요. 저는 영훈에게 영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실력도 좋은 것 같으니까 제대로 된 의수 제작 업체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말이죠. 꼭 의수가 아니더라도 영훈은 손재주가 굉장하니 어디든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영훈은 거절했지만 제가 끊임없이 권유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인 영훈은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평생에 걸쳐 이 은혜를 갚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오스카 씨가 루마니아에서 영훈 씨를 만나 목숨을 건지게 된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